살아가다 보면 정말 말 같지도 않은 훌륭한 아이디어들이 폭발할 때가 있죠. 그 아이디어들을 모아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 보자. 두 명의 남자가 모여 풀어가는 전에 없던 장르의 팟캐스트. 어쩌면 우리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차가 발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목소리가 하나가 비네요. 네, 아, 이거 매주 이렇게 한 명씩 이렇게 나고자가 생기니까. 네. 저번 주에 어디 갔다 오셨어요? 아, 저번 주에 정신 없었어요. 아, 그랬어요? 정신 없었어요. 근데 이 1인이역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금실장이 더 난 것 같아. 아, 그래요? 네, 금실장 씨가 더 난 것 같더라고요. 이번에 동실장인데 예고됐던 대로 퇴보돼 갖고 돌아왔습니다. 또 아침 발전을 우리가 했더니 네, 지금 둘 다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제정신이 아니고 우리 오프닝 살아가다 보면도 네. 살아가다 보면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술을 먹다 보면 이런 네. 어떤 느낌으로. 그래서 아침 발전은 언제나 힘들지만 네. 오늘 발전을 위해서 준비를 해온 지난주에 금실장이다가 네. 원래는 은실장이고 이번 네. 주에는 문화예술기획자 동실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사실 은실장입니다. 네, 은실장입니다. 네. 네. 수고 힘들었어요 지난주에. 저는 디자인하는 개발자 네. 아망드입니다. 저는 이렇게 매주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그러네요. 같은 멘트로. 네, 항상 말죠. 딱 우직하니. 그래서- 청와대 장군 같네. 그렇지. 저번 주에 보니까 진행이 어렵더라고. 네, 진행이 어려워요. 네. 또 말하지 말고 있어달라고 하니까 우리 게스트 씨께서 조용히 또 자리를 지키시고 계십니다. 네. 이번 주에도 네. 변함없이 금강이를 대신해서 그가 쓰는 그것을 위해 게스트를 한 분 모셔봤는데 네. 이번 주 게스트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해요. 네. 부정 씨, 네. 이부정 씨입니다. 네. 이부정 씨 자기 소개해 주십시오. 네, 긍정이를 반으로 쪼개놓은 이부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약간 제정신이 아닌 새끼들 같아. 네. 왜? 이미 다 제정신이 어. 아닌 사람들이 앉아 있는 거죠. 우린 재밌다고 하고 있는데 듣는 사람들은 뭐야 이 새끼들 이러고 있을 거 아니야. 특히 처음 듣는 사람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진짜 처음 듣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물음표 이러고.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저희가 카테고리를 네. 옮겨가지고 그럼 이제 아예 다른 카테고리에 자리를 잡은 거예요. 아이튠즈 기준인 거죠? 네, 아이튠즈 기준으로 원래는 이제 취미 카테고리 있었는데 왜냐면 저희가 처음 만들 때 이 취미로 하는 거니까 취미 카테고리로 해. 근데 이래가지고 이 등신 같은 놈들이 지들이 취미니까 취미 카테고리에 올려놨잖아. 그래서 취미 카테고리였는데 그럼 자기들이 뭐 본업으로 하는 거는 뭘로 올리는 거야? 비즈니스에 올리는 거야? 본업으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과학기술 카테고리로 네. 옮겼거든요. 그렇죠. 어때요? 근데 순위가? 순위가 올랐어요. 그 원래 처음 초입 진입할 때 높은 데서 시작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초보자 비기너스 럭이야? 비기너스 럭 같은 네. 걸로? 약간 그런 거 같은데 매달 아무튼 옮기려고 카테고리.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만약에 뭐 운동 앱 한다. 네. 그럼 운동 카테고리로 옮기고 근데 나쁘지 않은데. 번쩍. 오부상이야? 네, 그래가지고 이름도 IT로 자가발전으로 뜨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버그인 줄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다시 자가발전으로 바뀔 겁니다.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IT로 작업 발전이 뭐야? 제가 대학원 수업을 듣다가 개창피하다. 진짜. 대학원 수업을 듣다가 너무 심심한 거예요. 수업이 너무 재미없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이거라도 바꿀까? 지금 IT로 자가발전을 바꿔봤는데 왜냐면 자가발전 이름에 IT란 단어가 이게 뭐 하는 팟캐스트인지 모른다 네. 모르겠다 이런 게 있었는데 일단은 딱히 좋은 게 없는 관계로 그냥 아니, 자가발전 하겠습니다. 공모를 받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저희도 사실은 그런데 근데 이름을 바꾸는 게 참 조심스럽긴 하잖아요. 근데 자가발전을 우리가 처음에 시작했던 게 네. 원래 우리 시즌 1에서는 네. 마치 무한도전이 무모한 도전이었던 것처럼 네. 우리 아직 시즌 1이야. 아니 우리 시즌 1 끝났는데? 그 몇이에요? 입개발 끝나면서 끝났죠. 10화가 시즌 1 끝이에요. 그래요? 네, 우리 지금 시즌 2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언제 바뀌었지? 그 시즌 1에서는 그 입개발이 포인트였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우리끼리 분야를 정해서 서비스들을 얘기하고 그 중에 좋은 것만 쏙쏙 뽑아서 새로운 걸 입으로 발전해보고 야 발전했다 이러면서 끝내자였는데 입개발이 망한 관계로 이발소가 그 대신 먹여 살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발전을 하고는 있죠. 네. 예. 네. 뭐 어떻게든 발전이란 단어만 수려 넣으면 되는 거 어떻게든 아니겠습니까? 비비면 되니까. 네. 그럼 네. 이번 주에도 그 발전을 하기 위해서 부정 씨를 모셔봤습니다. 네. 그렇죠. 네, 부정 씨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긍정이 친구고요. 네. 똑같은데? 리얼했어. 약간 거만한데. 긍정이를 반으로 쪼개놓은 부정입니다. 부정의 부정은 긍정이니까. 이제 뭐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살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죠. 퍼소나를 네. 한번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그렇죠. 참 딱딱한 사람이잖아요. 네. 어떻게 보면 규칙적인 사람이고 네. 운동하는 거 좋아하고. 예, 뭐 그렇고 네. 긍정이처럼 뭐 연애랑은 거리가 멀고 네. 뭐 도마가 없고 뭐 그런 사람이죠. 더 이상 묻지 말아주세요. 네, 그냥 개발자죠. 그냥 개발자.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번 주에도 지난주에 그 금실장님이 오셔서 네. 썰을 풀고 갔던 것처럼 그 사람이 쓰고 있는 네. 뭐 서비스나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해서 얘기를 해보고 그거보다 좋은 게 있다던가
다른 분들은 네. 어떤 걸 쓰시는지. 그런 것들을 얘기를 좀 해볼 자리입니다. 네. 네네. 어떤 걸 준비하셨나요? 저희가 시간을 충분히 드리고 준비를 좀 시켰는데 게스트면 준비를 열심히 했겠죠? 긍정이가 어제 네. 줘가지고 제가 제대로 파악을 못했는데 한번 먼저 썰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말은 모든 게스트들이 다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들어봐. 그래요.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서비스가 생각나세요? 파란색인데 박스가 열려 있어. 그 뭔지 알 것 같으세요? 우리는 아는데 아니 알 것 같은데 그거 얘기해주기 싫어서 다른 거 얘기 생각하고 있었는데. 참고로 아망드는 이 티셔츠가 있습니다. 그거 입고 왔다 오늘. 미친놈 진짜. 야 진짜 오타쿠 같다. 진짜 까먹었다. 까먹고 이거 입고 왔는데. 네, 아는 사람들이 보면 진짜 오타쿠 같겠다. 저거. 제가 말씀드릴 서비스는 드롭박스라는 서비스입니다. 네. 그 대부분 국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예. 국내향 스마트폰 그러니까 갤럭시 시리즈라던가 네네. 보면 깔려 있는 폰들이 꽤 많을 거예요. 거의 기본적으로 깔려 갤럭시에는 있고 깔려 있죠. 기본 앱으로 깔려 있죠. 맨 처음에 개통할 때 네. 무료로 용량을 50기가 주기도 주죠. 하고 네. 2년 동안 최근 갤럭시는 안 줘요. 6는 그 안 주더라고요. 프로모션이 아마 끝났을 네, 거예요. 근데 아무튼 그 전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갤럭시 4 뭐 이런 거 쓰는 사람들은 깔려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고. 네. 예. 네. 아무튼 네, 그래서 뭔데? 드롭박스는 온라인으로 백업을 해주는 서비스고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아는 웹하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조금 더 가볍게 얘기를 하자면 네이버 엔드라이브 같은. 그런 거죠. 그런 거. 네. 그래서 이제 내 자료를 인터넷에 올려놓고 네. 저장소로 쓰는 거지. 쉽게 말하면. 그러면은 저는 이제 게스트가 이걸 갖고 왔다고 하니 네. 예.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엔드라이브 쓰시는 분들이 많고 네. 이제 네이버 클라우드로 이름이 네이버 바뀌었습니다. 클라우드로 이름이 바뀌었죠. 예. 그리고 뭐 이미 고인이 돼버린 다음 다음 클라우드를 클라우드. 쓰시던 분들, 저 다음 클라우드 열심히 썼는데, 아이고. 네, 아이고, 죽은 아들 불을 만지고 계시네. 좋은 오늘 긍정 씨가 없으니까 네. 좋은 드립이 빵빵 터지네요. 그렇습니까? 네, 이거 뭐 자리를 대체하시죠 이제. 아무튼 그거를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드롭박스를 쓰신 이유가? 제가 용량도 작잖아요, 이게. 이게 무료 사용자는 네. 기본적으로 2GB 용량을 줘요. 뭐야? 네이버 되게- 드라이브 되게 적죠? 50기가 주는데. 네. 네, 그래서 2기가인데 이게 맨 처음에 나온 거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네, 초기에 네. 처음에. 이 개발자분이 개발하시는 분이야 원래.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기차 타고 어디 가는데 네. 일을 하려고 딱 왔는데 USB를 놓고 온 거야. 빡이 치잖아. 그렇죠. 뭐가 쳐요? 그게 치지. 그지. 땡 하고 종이 울렸어. 어. 그래서 만든 게 이겁니다. 진짜 인터넷에 기차에서 올려놓고 기차에서. 기차에서 영감을 받은 거지. 어. 그래서 만든 건데 인터넷에 올려놓고 자료를 뭐든지. 어디서든 접속해서 그걸 네. 사용할 수 있고. 네네. 근데 이게 이제 어디 올리고 직접 네. 내려받고 이게 귀찮잖아요. 네. 네이버 클라우드는 그렇게 되어 있죠 아마. 그렇죠. 근데 뭐 추가 앱을 깔아도 되는데 네. 그런 앱을 깔아도 원활하게 잘 되진 않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어디 올리고 내려받고 이런 네. 게 아니라 파일을 모두 다 동기화해 주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 컴퓨터에서 네. 어떤 파일을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폴더 안에서. 네네. 그럼 저장을 하고 다른 네. 컴퓨터로 가보면 그게 이미 와 있는 거지. 이게 진짜 편해요. 그렇지. 사실 네. 이 동기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잖아요. 네. 예. 이게 드롭박스를 처음 알았을 때 네. 드롭박스 깔아보고 뭐 이런 쓰레기 같은 프로그램이 있어라고 생각했거든요. 왜요? 왜? 어떤 아니 부분이? 2기가 하고 이게 뭐 이제 어떤 프로모션을 하면 뭐 한 네. 10기가 정도로 늘어나요. 그렇죠. 그때 한 10기가 정도로 있어가지고 내 웹하드 10기가 생겼다. 이제 막 네. 사진을 막 넣었어요. 네네네. 내 용량이 안 사라지고 계속 10기가를 먹고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회사 와서 회사 컴퓨터로 켰는데 거기서 컴퓨터에 자동으로 10기가가 생겨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뭐 하는 서비스야? 잡아먹는 서비스. 사실 간단히 생각하면은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내가 온라인에서 10기가를 쓰니까 내 하드가 뭐 500기가짜리 하드여도 510기가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490기가가 되는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기본적인 개념은 웹하드에 자료를 올리고 지우면 네. 용량이 생기잖아. 그렇죠. 여유 공간이 생기잖아.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내 컴퓨터의 일부분이랑 다른 컴퓨터의 일부분이랑 똑같이 맞춰준다는 거지. 네. 이게 진짜 편해요. 예를 들어 뭐 회사의 그 작업용 폴더 늘 하는 프로젝트 폴더를 네. 동기화를 걸어놓고 네. 집에 오면 네. 집에서도 그 동기화 폴더가 그 회사 문서를 그대로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집에서 문서 작업을 한 다음 그냥 저장하기를 눌러놓고 다음날 회사에 가면 네. 그 문서가 저장한 데까지 되어 그렇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자동이야. 그러니까 네. 드롭박스 폴더라는 게 있는데 그 폴더 안에서는 모든 게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네이버 클라우드도 이렇게 만들어 놓긴 했어요. 예. 이렇게 구현이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동기화 어떻게 보면 기술력이잖아요. 그 그렇죠. 동기화 속도와 동기화 그거를 따라가지 못하더라고요. 그래갖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안전하게 하려면
바탕화면에서 작업을 딴 데서 하고 올려야 그걸 돼. 복사해서 넣어야 돼요. 그 폴더에. 맞아. 왜냐하면 하다가 작업하다 보면 계속 오류가 떠요. 네네. 자꾸 저장하니까. 저장을 못 하고 있다고 열려 있으니까 예. 문서가 그런 식으로 오류가 뜨는데 그 드롭박스는 이런 말 없이 그냥 알아서 다 하죠. 그 보통 사람들이 네. 요즘 그런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보통 가족에서 컴퓨터를 한 대를 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요즘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가족들이 집에 네. 이제 가족 뭐 4명 정도 사는데 네. 컴퓨터가 한 대예요. 네네. 그러면 다 공용으로 쓰잖아요. 그치. 그렇죠. 각자 보통 이렇게 쓰지 않나요? 바탕화면에 뭐 은실장 폴더, 내 이금정 폴더 뭐. 해서 만지지 마세요. 여기는 내 거야 해서 가족들이 안 들어오고 자기만 쓰는 폴더 저는 윈도우즈 안에 뭐 시스템 안에 새 숨겨놔요, 폴더 놓고서 해놓는데 뭘 넣어놓길래 다들 그러지 않아요? 보통 그렇게 쓰잖아요. 네, 그 혼자 쓰는 컴퓨터라도 그렇게 써요. 그렇죠. 바탕화면에 늘어놓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네. 그런 폴더 한 개를 저는 드롭박스를 그렇게 쓰거든요. 저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진짜요? 네, 그러니까 내가 쓰는 모든 게 드롭박스 안에 있으니까 오히려 정리를 안 한다는 거죠. 정리하세요. 왜 그래요? 말을 약간 더듬으시는데. 정리 얼마나 좋아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그 일상생활의 모든 다큐멘트들을 다 드롭박스 안에. 네, 내 모든 것들을 다 동기화 해놓기 때문에 실제로 컴퓨터를 뭐 네. 잃어버려도 네. 상관이 없고 컴퓨터를 포맷을 했어요. 그럼 음, 드롭박스 하나만 깔면 이전에 다시 있던 게 온다는 그대로 거죠. 들어오는 거지. 그런 건 진짜 좋네요. 모든 게 다 백업되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죠. 네이버 클라우드나 예전 다음 클라우드도 이게 가능했는데 예. 그걸 그렇게 안 썼던 이유가 아까 말했듯이 그거를 그러니까 거기다가 넣고 생활을 하면은 예. 불편함이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왜? 아니 그러니까 드롭박스가 아니라 네이버나 다음 클라우드에서는 내가 웹하드에 올리고 내리고 뭐 이런 아니 걸. 그런 행위를 안 하게도 만들어 놨어요. 예. 동기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네이버도 네이버 클라우드에다가 폴더 하나 지정해 놓고 그 안에 다 때려박아 놓으면 마찬가지로 딴 데 가도 그렇게 깔려요. 똑같이 동기화를 하는데 근데 문제는 그 동기화 프로세스나 이런 것들이 불편하고 오류가 뜨고 이러니까 문서가 없고 막 이러니까 실생활에 쓰기에는 좀 불편하다 보니 그걸 안 쓰고 그냥 웹에 올리는 습관을 들여버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있고요. 그게 제가 알기로 네. 네이버나 다음 같은 경우에는 웹하드 형태로 먼저 나왔었는데 처음에 그랬었죠. 네, 그런데 드롭박스가 나오고 나서 이 네. 동기화라는 개념이 다른데 적용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네이버 다음도 이거를 도입을 했는데 초기에 동기화 가능하게 만들어놓은 파일 시스템이 아니다 보니까 맞아요. 적용하는 좀 애로사항이 있었던 네. 거죠. 그래서 지금은 뭐 해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드롭박스 좀 컴퓨터 좀 쓰시는 분들은 드롭박스로 넘어가는 것 같아요. 예, 이게 드롭박스 엔드라이브 얘기가 나오는데 네.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 굳이 네이버 클라우드가 아니더라도 네. 뭐 이런 종류의 서비스들이 많아요. 근데 드롭박스가 독보적으로 서비스들 그러니까 쓰다 보면 다른 서비스들 쓰다 보면 네. 한글을 열어놓고 작업을 하고 있으면 옆에 내가 쓰고 있는 똑같은 한글이 한 5개가 생겨 있어요. 충돌함. 그 다른 네. 클라우드에서요. 다른 클라우드에서 맞아요, 충돌함 맞아요. 이렇게 생기면서 그래서 나중에 작업을 하려고 열어보면 뭐가 최신 파일인지 모르겠는 그런 상황이 네. 생기거든요. 그게 오류죠, 진짜 동기화 오류. 네, 이미 그러니까 동기화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저장을 하면 네, 이게 뭐가 최신 파일인지 얘가 구분을 못해요. 네, 구분을 못해요. 맞아요. 드랍박스는 근데 이런 게 없이 뭐가 최신 파일이고 어떤 게 가장 정확한 파일인지 그리고 지나간 파일들은 다 백업해놓고 그런 것들이 다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전 드랍박스 때문에 저도 삶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 드롭박스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그 인터넷 초창기부터 가장 1세대 웹하드 서비스가 아닌가 싶거든요. 1세대까지는 아니고 네. 그 웹하드가 아니라 동기화 개념을 도입한 건 1세대일 거예요 아마. 이게 미국에서 이미 예. 해외에서 먼저 시작을 하면서 그렇죠. 그 해외의 많은 IT 서비스들, 특히 모바일 기반의 그런 어플리케이션들에서 이걸 지원하는 서비스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예. 이게 절대적인 1위가 될 수밖에 없지 않았나. 그렇죠. 이게 많이 퍼지기도 했었고 네. 그리고 얘네가 프로모션을 어떻게 했냐면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해주신 갤럭시 시리즈 네. 뭐 이런 거 구입을 하면 기본은 막 50기가, 100기가 이걸 2년 동안 무료로 쓸 수 있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주니까 쓰지 뭐 하면서 쓰는 거예요. 네. 근데 써봤더니 꽤 이제 좋거든. 거기에 적응한 사람은 야 이거 좋다 이러고 쓰는 거고 그렇죠. 그게 아닌 사람은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끄진 않고 뭐 이렇게 쓰는 거지. 그게 드랍박스가 삼성이랑 왜 프로모션을 했냐면 네. 사진을 찍으면 자동으로 드랍박스로 올리는 기능이 있어요. 드랍박스 때. 그렇죠. 스마트폰 드롭박스 앱을 깔면 네네. 그래서 그거를 활용을 하라고 네. 한 건데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드랍박스를
깔아서 이게 자동으로 올라가면 네. 내 폰에선 지워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일반적인 웹하드의 그렇죠. 시선으로 바라보면. 올려놨으니까. 네. 근데 이제 여기도 있어야 되고 여기도 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좀 어렵기 시작한 거지. 음. 근데 그걸 잘 적응하시는 분들은 잘 관리를 하시는 편이고 네. 왜냐면 여기서 찍은 사진 바로 컴퓨터에서 볼 수 있는 거니까 컴퓨터랑 연결할 네. 필요 없이. 그렇지. 그리고 기분이 나빠서 이거는 지워야 돼. 그럼 지우면 마찬가지로 모든 지워져 데서 다 있는 거니까. 지워지니까. 네. 이런 것들은 저는 오히려 관리가 더 편해지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여기 방금 네. 아망대가 말씀해주신 그 사진 관리 쪽으로 하다가 아예 네. 카루셀이라고 사진 관리 서비스를 내기도 했어요. 드롭박스에서. 그래서 부정 씨는 죄송합니다. 이름을 잘못 말했네. 그 새끼 얘기하지 마. 부정 씨는 그 드롭박스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쓰시는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뭐 아까 말씀드린 네. 것처럼 제 홈 폴더를 네, 아예 아예 다 드롭박스에 다 넣어놓고. 넣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해 윈도우로 치자면 내 문서 폴더가 드롭박스인 네, 거네요. 드롭박스에서 다 네. 되는 거지. 어. 바탕화면이냐 그냥 바탕화면. 드롭박스네요. 네. 네. 그렇게 그리고요. 쓰고 있고 네. 그리고 여기에 뭐 예를 들어 스크린샷을 찍는다 네. 그런 게 다 드롭박스 저장이 돼요. 그거 이제 물어보잖아요. 드롭박스가 우리 이거 넣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네 이제 뭐 드롭박스가. 거기에 이제 드롭박스 폴더에다 저장을 하는데 네. 이게 드롭박스가 좋은 게 그 저장한 파일 하나 하나마다 링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남한테 공유할 수가 응. 있죠. 누가 인터넷에 주소를 치고 들어오면 그 사진을 볼 수 있는 거야. 내가 허가만 해주면. 그렇죠. 이게 무료 사용자도 다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일종의 내 파일 서버 같은 게 하나 생긴 개념이라고 네. 볼 수도 있죠. 네. 음. 그래서 이거를 그 아까 스크린샷 기능이 뭐 스크린샷을 왜 드랍박스에 올려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스크린샷을 누구한테 보내줘야 되는 상황이 생기는데 사실 마땅치 않단 말이죠 방법이. 근데 스크린샷을 찍는다는 건 꽤 많은 경우가 누구한테 외부에 공개하기 위해서 그렇죠. 찍는 거죠. 난 보고 있는데 왜 찍겠어 그걸. 그거를 이제 누구한테 이게 잘 안 돼요라거나 뭐 이거 봐봐 이렇게 보내는데 맞아요. 아니면 드래그가 안 되는 블로그에서 사진을 뭐 켜와야 되는데 그냥 캡처를 한다. 뭐 근데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드롭박스에서 링크를 만들 때 진짜 그런 기능들이 제공이 돼서 예.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드롭박스 자체는 원래 협업 중심이라서 네. 내가 동기화 해놓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동기화 파일을 받는 거예요. 아 이건 진짜 일하면서도 좋은 것 같긴 해요. 예, 그래서 내가 웹하드 올리면 막 사람들이 네. 다운받아 갈 필요 없이 네. 내가 올리는 순간 다른 사람 컴퓨터에 들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막 그러잖아. 우리 회사에 보면 최신 뭐 최신의 최신 최신 진짜 언더바 1 최종 파이널. 최종. 최신이 아니지 최종 최종. 리리 최종 진짜, 리리 진짜 진짜 최종 진짜 그 파이널. 마지막엔 날짜 써 있어. 그때부터 이제 포기한 거야. 과장님 컨펌 이런 거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드롭박스로 뭐 우리도 그랬지만 협업을 할 때 그냥 작성을 해 내가 이 문서를 그냥 열어서 수정을 하고 저장 버튼을 눌러 놓으면은 예. 그냥 그 파일이 그 순간 그 사람들한테도 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 이런 것들이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하나 더 좋은 점이 뭐냐면 보통 문서 수정을 하면 맨 앞장에 버전과 이력 관리해서 수정 사항을 쓰잖아요. 네. 언제 몇 월 며칠에 어떤 내용이 수정되었음. 네, 그럼 보통 수정된 파일은 지우죠. 그렇죠. 수정을 해서 저장을 하지. 네네네. 드롭박스는 수정이 되면 된 기록이 다 남아 있고 기존에 된 네. 걸 다시 백업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아 이전 걸 돌릴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실수로 지웠으면 네. 그럼 다운받을 수 있어 원래 걸. 이게 맞아요. 진짜 좋은 게 드랍박스 폴더에서 제가 작업을 하다가 실수로 지웠어요. 제가 네. 제 컴퓨터에서 완전히 지웠어요. 네, 휴지통에서 삭제했어. 네, 휴지통에서 휴지통 비우기도 했어. 네. 근데 뭐 됐다 이러고 딱 있는데 뭐가 됐어? 그 작업할줄이 된다. 작업 발전 됐어? 드랍박스 네. 들어가면 예. 완전히 똑같은 파일로 다시 복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음. 언제 시점으로도 다 복구를 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게 며칠인가요? 그거는 날짜 제한이나 이런 거 없이? 지금 저는 이걸 프리미엄으로 쓰기 때문에 네.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걸 또 돈 자랑을 이렇게 하시네. 돈을 막 씁니다 제가. 아무튼 그 프리미엄이 아니라 무료 회원도 네. 이전 걸로 예, 돌려놓을 됩니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과거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네. 이제 공유 폴더를 만들 수 있는데 아까 협업을 하기 위해서는 네네네. 이게 하다 보면은 이게 누가 지웠어 뭐 누가 수정했어 이런 상황이 맞아요. 생기거든요. 네. 근데 이게 누가 수정했고 누가 지운지 다 나와요. 주로 은 실장이 그런 걸 지웁니다. 네, 은 실장이 지우고 나서 난 난안 했어. 핸드폰이 눌렀는갑지. 근데 돌아가면 은 실장이 지웠음 이렇게 네, 써 있죠. 미안해. 그냥 이러고 뭐 그런 네. 것들이 참 좋네요. 범인 색출 기능이 그래서 있습니다. 얘네가 한국으로 정식으로 서비스를 하면서 한국어 지원도 하고 속도도 굉장히 빨라져서 요즘 쓸만하다고 해서 네, 속도 빠른 게 사실 제일 좋더라고요. 네. 원래 막 드랍박스, 50kB 이랬는데 드랍박스 최대 단점이 속도였거든요. 근데 그게 해결이 돼 버리니까 다 좋더라고요. 쓰는 거지. 저는 드랍박스의 최고 단점은 용량인 것 같거든요, 사실은. 용량 몇 기가세요? 저 지금 한 70기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되셨어요? 몰라요.
그냥 그러니까 쓰다 보니 하나. 늘어났어. 남의 스마트폰에서 내가 드롭박스 개통해줄게 로그인 하고 가져가서 했더니 그게 올라간다던가. 2년밖에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그게 종료가 되는 것 같아서 그럼 한 10기가 남겠네요. 다음 핸드폰을 찾아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걸 떠나서 무슨 캠퍼스컵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학교끼리 경쟁하는 게 있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그 내가 우리 학교 메일을 계정을 인정하고 나 대학생이야. 예. 그리고 그 메일 그러니까 내 아이디는 별도로 있고 이 메일 인증을 통해서 내가 이 학교에 다녀라는 걸 인증하면 그 학교 사용자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용량을 더 맞아요. 주는 캠퍼스컵 같은 걸 해요. 음. 근데 그 우리나라에선 뭐 카이스트 같은 데를 절대적으로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그 네. 캠퍼스 컵도 기간 제한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얘네가 학생 때 용량을 많이 써서 파워 유저를 만든 다음에 졸업하고 사회인이 되면 돈 내고 쓰게 만드는 거야. 천재인데. 완전 좋은 근데 이게 이코 시스템이지. 그렇지. 근데 이게 그 뭐랄까 자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예. 용량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네. 그 파일들은 보존이 되고요. 그냥 쓸 수 있고 다운도 계속? 받을 수 있는데 네. 동기화도 안 되고 더 이상 올릴 수도 없어요. 아 진짜요? 그래서 있는 자료에 대한 접근은 허락을 해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는 진짜 그 웹하드의 모양이 될 수 있는 거지. 다행히 없애버리진 않네요. 그럼 나쁜 놈 인간 말중. 응? 그러지. 부정적이야. 비인도적인 사람들이지. 근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 용량 기본 용량이 너무 작고 2기가. 그러니까 기본 용량이 2기가에 뭐 걔들이 시키는 거 하면 한 10기가까지 늘어나잖아요. 예, 네. 뭐 한 10기가에서 30기가까지는 네.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어요, 사실. 그리고 나서부터가 이제 사실은 못 고비지. 쓰는, 못 쓰는 건데 그냥 뭐 30기가 정도라고 생각을 했을 때 타 요즘 우후죽순 등장하는 뭐 네이버 클라우드라던가 예.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 비해서 용량이 좀 많이 적은 게 아닌가. 이게 가격도 비싼 게 원래 한 달에 100기가 주는데 10,000원이었어요. 근데 그걸 듣고 이제 뭐 우리가 아는 원드라이브, 네. 뭐 네이버 클라우드, 애플 아이클라우드, 뭐 중국에서는 바이두나 네. 이런 데는 막 36테라 비교하지 마세요. 이런 걸 줘 그냥. 어디랑 비교하는 거야? 중국 거 저도 그 바이두 쓰고 있는데 바이두 2테라. 네. 아니 그 뭐야 1000테라 주는 데 있어요. 막 그런 데가 있으니까 네. 근데 거기는 이제 대신 제 개인 정보를 팔아야죠. 그 파일을 아무나 볼 수 있게 네, 되는 거. 그렇지. 하여튼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얘네도 좀 겁을 먹었는지 네. 한 달에 10,000원 내면 1테라바이트 용량을 무료로 제공을 합니다. 월 10,000원인 거예요. 네. 꽤 비싼 편이긴 하네요, 사실. 근데 얘는 웃긴 게 네. 여기다 올려놓고 다운을 받으면 네. 내 하드 용량이 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드를 1테라나 쓰는 사람이 없단 말이야. 아니 뭐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 보편적이지 않지. 취지는 올리는 사람들의 취지는 대부분 그걸 줄여보고자 하는 그렇죠. 것들이 많죠. 그러니까 동기화를 목적으로 하면서 용량은 이렇게 크게 잡고 이러는 네. 게 좀 말이 안 되는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 아닌가.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유료 결제를 해서 드랍박스를 쓰는데 그럼 1년에 12만 원인 거예요? 네, 뭐 그 네, 정도? 연간 결제를 하면 좀 99불일 싸져요. 거예요. 네. 네, 아무튼 저도 유료 결제를 하고 쓰고 있는데 네. 1테라를 주는 이유는 네. 명확합니다. 이게 무조건 동기화하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네네. 요즘은 다 SSD 쓰잖아요. 그렇죠. 거의 노트북이 기본적으로 들어있으니까. 네. 그래서 용량이 작은데 저도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보니까 네네. 드랍박스 옵션 중에 선택해서 동기화하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예. 이런 몇 개만. 이 폴더 안에도 이거만 동기화해라 그런 게 그래요?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걸 켜놓고 쓰거든요. 그리고 네. 업로드 만약에 용량이 큰 파일을 업로드를 해야 돼요. 네네. 뭐 영상 파일이나 뭐 네. 프로젝트 작업 파일이나 이런 것들이 한 10기가 20기가 되는 파일들을 올려야 네네. 되면 웹에 들어가서 올리면 네. 10기가 20기가는 내 컴퓨터 용량을 먹지 않고 웹하드처럼 쓸 수는 있는데 그게 음. 일반적으로 다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웹하드가 우선이고 동기화는 부가적인 기능이다 그렇죠. 보니까 동기화가 숨겨져 있는데 네. 드랍박스는 동기화가 우선이고 네. 이런 기능들은 그냥 동기화를 끄는 거 꺼주는 꼼수죠, 거죠. 어떻게 보면 꼼수. 꼼수 같은 거라서 네네. 옆에 붙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눈에 띄게 되어 있진 않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사용법을 활용 가능합니다. 모르면은 이제 그냥 막 막연히 채우고 네. 있겠지만 그래서 드랍박스 용량이 1테라 되는 것을 저는 지금 한 3-400기간 쓰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런 거네요. 뭐 회사 내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했는데 이건 프로젝트가 종결됐어. 영상 작업도 다 끝났고 근데 뭐 용량이 한 100기가는 돼. 그러면 그거는 처음에 한번 동기화 시키고 옵션에 가서 동기화 그 폴더 프로젝트 뭐 꺼버리면? 종료된 거를 꺼버리고 내 지워지는 컴퓨터에서 지워도 네. 걔는 안 지워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웹에서. 남아 있는 거죠 드롭박스에. 그 상태로 그냥 유지하는 거죠. 네, 네. 그냥 그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서 네. 저는 이 요금 정책이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다만 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요즘 뭐 저번에 얘기 나왔던 아마존도 지금 뭐 무료 클라우드가 1년에 6만 원인가요?
걔네들은 뭐 그 정도 되지 뭐 그 않을까요? 정도. 네, 예. 6, 7만 원 됐던 것 같아요. 무제한 클라우드인데 네. 용량 무제한을 표방하는 곳도 꽤 많고 네. 그래서 이게 이후에도 계속 드롭박스가 이런 정책을 유지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더 싸질 거라고 생각을 저도 하거든요. 가격 정책이 변하든지 네. 지금 그래서 드롭박스가 망한다 안 망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나오니까 이제 근데 이 동기 알고리즘은 제 생각엔 드랍박스를 절대적이긴 따라잡기는 아직 좀 어렵지 않을까. 그렇죠. 네. 라고 그럼 생각을 두 합니다. 분은 어쨌든 한 해 12만 원 내면서 쓰고 쓸만하다. 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쓸만한 가치가 있다. 이게 전 이것 때문에 몇 번 살아났기 때문에 아니, 파일을 네, 복원한다는 파일을 것만으로도 네. 엄청나네요. 굳이 지우지 않더라도 이제 제가 개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A 이렇게 써져 있는 파일을 제가 실수로 다 지우고 뭐 BBBB 이렇게 바꿨어요. 네. 네. 모든 게 꼬였어. 모든 게 꼬여버렸어. 네. 근데 드랍박스 가서 그냥 복원 누르면 돌아가니까. 리얼 백업. 글쟁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사실은 네. 그거를 쓰다가 이전 거를 바꿔놨는데 막 완전히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예전 거를 머릿속에서 다 기억하고 있지 썼던 못하니까. 거라도. 네, 내가 썼던 거라도. 근데 그 전에 문장이 너무 좋았어. 근데 그걸 다 돌릴 수가 있다는 게 사실은 이거는 그 동기화의 서비스와 다른 맥락으로 그냥 뭐랄까 개인 파일 뭐라고 해야죠? 타임캡슐 같은 느낌?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좋은 부분이긴 하네요. 예, 그래서 백업 서비스로 드롭박스를 추천해드리고 싶다는. 근데 맞아. 유료 결제를 해야 좀 사람답게 쓸 수 있는 느낌인 것 그렇죠. 같아요. 아니면 갤럭시를 하나 뽑으시던지. 뽑으시던지를. 폴이라고 했나요? 방금? 여러분의 귀에 네. 맡기겠습니다. 다음 서비스로 그럼 넘어가 볼까요? 네, 이번에 준비한 서비스는 네. 포켓이라는 서비스입니다. 네, 주머니군요. 주머니. 네. 어, 어떤 주머니인가요? 보통 이 어떻게 보면 온라인 즐겨찾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네. 좀 간단히 말씀드린 거죠. 네. 우리가 인터넷으로 글들을 많이 읽잖아요. 네. 웹 브라우징을 하고 여기 가서 적어보고. 네, 자가 발전 블로그만 봅니다. 아 그래요? 거짓말하지 마. zagavarzetun.com. 네. 또 이거 말하는 동안 둘 다 입 다물고 있는 거. 도박도박 말했어야지 뭐. 네. 그래서요. 어쨌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서비스예요. 네. 아 그러니까 인터넷에 있는 글들을 저장하는 서비스. 그렇죠. 에버노트가 생각이 나는데. 에버노트도 어떻게 보면 같은 포지션일 수 있죠. 네. 에버노트에 기능이 있는 거죠. 그런 네. 기능들이. 그렇죠. 근데 뭐가 다른가요? 네. 에버노트랑 살짝 비교를 하자면 에버노트는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나는 하나의 워크스페이스다. 여기서 글을 쓰고 네. 동기화되고 어디든 올려놓고 받고. 네. 근데 포켓은 나는 하나의 인터넷의 세이브 버튼이다. 저장 버튼이다. 네, 그냥. 자기 서비스에 그렇게 표방해요. 네, 네, 네. 즐겨찾기랑은 좀 다른 거네요, 그럼. 요 다를 수도 있죠. 네. 그래서 그냥 보다가 그대로 저장해놓고 나중에 네. 꺼내서 그대로 다시 보고.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네. 박제한다고 하잖아요. 그지. 그 동물들 이렇게 벽에 걸어 놓듯이. 그것처럼 인터넷 보다가 뭐 이 글은 왠지 이 블로그는 왠지 없어질 것 같아. 근데 글은 너무 좋아. 글은 너무 좋아. 그러면 그걸 그냥 저는 캡처로 떠놓거든요. 예. 그건 변하지 않는 그거죠. 네. 완벽하죠. 캡처로 떠놓고 아니면 그 맥에서는 출력을 하면 PDF로 뽑을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PDF로 다 뽑아놓거든요. 그런 서비스인가요? 비슷합니다. 네. 어, 소개를 해주시죠. 거의 모든 일단 거기 저장을 하면 네.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거의 모든 기기에서 다 볼 수 있어요. 포켓이 일단 뭐, 모든 기계들 다 지원한다. 네, 뭐 스마트폰에서 보고 네. 컴퓨터에서 보고 네. 뭐 우리가 말하는 그 이북 리더 킨들 뭐 이런 것도 네. 있고 뭐, 킨들에서 나오는구나. 뭐 블랙베리 뭐 이런 그 별의 별거에서 다 볼 수 있어 그냥 네. 저장만 해놓으면. 네. 그리고 또 아망대가 말한 것처럼 오프라인 상태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요? 나는 이거 포켓 잠깐 써봤더니 그 온라인에서 예를 들어 액박이 뜨면 거기서도 액박이 뜨던데. 그걸 로딩을 해놓고 나면 네. 오프라인에서 볼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요? 한번 로딩은 첫 번째 로딩은 필요해요. 네네네. 그래서 로딩을 하고 나면 인터넷 되든 안 되든 어디서든 볼 수 있는 거죠. 내가 저장해놓고 영원히 안 봐서 그렇구나. 필요할 때만 찾아보니까. 그렇지. 저는 개인적으로 뭐 트위터나 네. 아니면 RSS 기사 이런 걸 많이 보는 편인데 네. 그걸 보다 보면 이건 좀 남겨놔야겠다. 네. 나중에 다시 좀 정독하고 싶다 싶은 건 네. 포켓을 이용해서 저장을 하는 편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자가발전 자료를 검색할 때도 네. 검색을 해서 다 포켓에 때려놓고 시간 일단- 날 때마다 읽고 차례대로 읽으면서 정리를 하고 또 굉장히 또 준비성이 철저하신 분이시네요. 저는 뭐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합니다. 긍정 씨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죠? 네. 반성하세요. 아니 부정 씨는 안 그러신다는 얘기죠? 닥쳐. 네. 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켓이 있기 전에 원래 네네. Read It Later라는 서비스였어요. 원래 전명이. 예. 그러니까 나중에 읽으려면 여기다 저장해라 네. 이거였는데, Later. 네, Read It Later였는데 지금은 Save for Later로
아예 오. 개념이 바뀌어서 네. 서비스를 하고 있고 슬로건을 바꾸고. 그렇죠. 네. 그래서 본인은 인터넷에 저장 버튼이다라고 네. 표방을 하고 서비스를 하고 음. 있고 뭐 비디오나 네. 뭐 인터넷 글뿐만이 아니라 네. 이미지, 비디오 모든 걸 다 저장을 할 수 비디오도 있어요. 저장이 돼요? 비디오는 어떻게 비디오 저장돼요? 보다가 이제 유튜브 같은 유튜브. 데서. 네, 다운받아 오프라인 다운받아 놓으면 보는 거죠. 아 진짜요? 오, 이거는 되던데? 몰랐다. 충격. 안 짱이다. 되는데 말한 거 아니야?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막 약간 더듬으시는 것 같은데. 인터넷을 끊고 테스트하기 않았기 때문에 아, 근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이제 지금 방금 부정 씨가 갖고 온 두 가지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이미 사실 부정할 수 없는 꽤 오래된 서비스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포켓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유료화 모델이 있으니까 사실은 성공했다는 걸 텐데 예, 어떤 유료화 방식을 갖고 있어요? 유료화는 연간 45불 정도 하는데 엄청 비싸네. 엄청 비싸네. 비싸? 한 달에 5,000원인데? 아니 한 달로 계산하지 마 자꾸. 한 달에 5,000원. 이게 그냥 저장하는 서비스인데 그 그러니까 정도 단순히 비용이면 저장만 되는데 4만 비싼 것 5천 원이잖아. 같은데요? 그래요? 그 이거 들으면 더 실망할 텐데. 말해봐. 저 그 돈 내고 쓰는 거의 차이는 네. 검색이 편하고요. 뭐지? 또 검색이 편하다를 정의해봐요. 또 계속 해봐. 잠깐 정의를 해줄게. 네. 그 우리가 네. 이 용도를 아카이빙할까 내 데이터베이스처럼 막 때려 넣잖아. 네. 그러니까 검색을 더 용이하게 해줘서 네가 원하는 걸 빨리 찾을 수 있게 해주겠다. 뭐가 어떻게 용이해 주냐고. 상세 검색 원래는 그런 거 안 있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검색만 되는데 뭐 네. 제목 검색 이런 거 네. 그뿐만이 아니라 내부 내용부터 포함을 해서 뭐 원래 돈을 안 내면 내용 검색이 안 돼요? 되는데 우리가 아는 뭐 OR 엔드 연산자 네. 뭐 이런 당황한다, 좀 당황한다. 상세 검색 같은 게 된다는 거예요. 네, 뭐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요. 얘기해봐. 그거밖에 없어? 검색하려고 1년에 5만 원 내라고? 그리고 그리고 프리미엄에는 네. 내용이 바뀌어도 바뀌지 않고 영구히 보존이 돼요. 아까 말한 박제. 그럼 그 전에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터넷과 연계가 되어 있고 예. 그쪽이 글 바뀌면- 수정을 하면 업데이트가 될 수 있겠죠. 근데 프리미엄으로 돈을 내면 네. 박제가 되는 거야. 돈을 내야 박제가 되는 그럼 거야? 이게 좀 미묘한 부분인데 한 번 봤던 건 계속 볼 수 있다라는 거는 예. 인터넷이 끊겨도 기본적으로 그냥 그 캐시처럼 저장을 하기 때문에 볼 수 있는 것뿐이지 그렇죠. 또 인터넷이 된 상태에서 업데이트가 되겠죠, 그럼. 그런 사이트에 내용이 바뀌어 있는 상태에서 또 글 보기를 누르면 예. 그때 새로 수신을 한다는 거군요. 그렇죠. 근데 박제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고. 돈을 내라 이거지 박제하려면. 또 그 두 개가 저는 에버노트를 쓰겠습니다. 아 이게 왜 왜냐면- 저는 왜 실망을 했냐면 예. 그 박제 기능이 기본인 줄 알았어요 저는. 음. 저는 박제가 중요하거든요. 에버노트는 기본적으로 박제 위주로 되어 있잖아요. 왜냐면 에버노트는 그냥 글로 가는 거니까. 예. 하나의 메모장에 내가 복사해 놓듯이 그냥 그렇게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즐겨찾기인데 네. 그 부가 기능으로 박제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즐겨찾기에 그 읽어볼 문서라는 폴더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다 다 때려 넣거든요. 사실 그거가 원래 이거의 전신이죠. 네. 예전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건 그때 읽을만 했는데 지금 바뀌면 안 되니까 네. 박제가 돼야 된다. 네. 그 말씀이신 네. 거죠? 그래서 저는 그게 이게 좋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면 뭐 그런 뭐 정치적인 성향이라던가 경제 관련된 글인데 예. 예를 들어 글쓴이의 글이 좋아서 블로그 글 내용을 세이브를 했어요. 네. 근데 이후에 그 블로그 잡혀갔어. 잡혀갔던가 아니면 변절했어. 사상이 바뀌었어. 아,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였구나. 사상 교육을 받았어. 뭐라고요? 그래가지고 블로그 내용을 수정해 버렸어 그 사람이. 예. 그럼 이전 거를 내가 머리에서 대충은 기억하고 있지만 그걸 그대로 증거로서 뭐가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 증거나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근데 이게 제가 알기로도 예전에 저는 그 PDF 나오기 전에 이제 그 타블렛 아니 뭐라고 그러죠? 그 PDA PDA. 시절에 진짜 그러니까 오랜만에 듣는다. 인터넷이 이렇게 되지 않을 때 예. 언제나 되지 않을 때 피처폰 들고 다니던 시절에 흔히 전자수첩에 조금 진화판 같은 걸 갖고 다녔단 말이에요. 네. 그때는 이거 맞나요? 아무튼 리드인 레러 맞는 것 같아요. 네. 그 기능이 원래 여기에서부터 시작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읽으려고 저장해 놓는 개념 네, 자체가 네, 네. 그래갖고 그때는 그냥 버튼 누르고 그 PDA USB를 꽂으면 예. 보통 꽂혀 있죠 항상. 그럼 걔가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들어가 있을 때 인터넷이 안 됐을 때 봐야 되니까 전자신문처럼 다 저장을 해놓는 거예요. 이미지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예. 그 스크랩 기능을 이제 쓰다 보니 그런 걸 한 거라서 읽으면 다 버려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읽었을 때 좋은 것들 이건 아까 아막 말대로 두고두고 읽어야겠다 네. 하면 저는 거기서 에버노트로 보내요.
그럼 에버노트에선 저장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썼는데 그거는 사실 유료 결제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네요. 크게 문제 없이. 그렇죠. 뭐 이 네. 내부에 아카이브 기능이 있긴 한데 이건 불편해서 프리미엄 회원이 안 되면 뭐 박제하기 좀 애로 사항이 있긴 하고. 근데- 어떻게 이게 회사가 유지되고 있지? 아니 근데 이 포켓 이 리딜레이터 같은 서비스 시장에서는 네. 포켓이 제일 커요. 그렇죠, 사실은. 여기가 제일 크고요. 네. 제일 오래됐고 제일 명성이 있는 편이에요. 그리고 이런 기능을 쓰는 보통 이유가 네. 박제보다는 사실 박제는 PDF나 프린트하는 게 진짜고 음. 보통은 우리가 정말 다양한 콘텐츠들을 접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 중에 이제 시간 날 때 보려고 빼놓는 것들 있죠. 음. 그런 걸 모아놓는 거죠. 저도 사실은 용도가 딱 그 정도인 게 그 왜 요즘 현대인들은 긴 글 읽기를 못한다라고들 그러잖아요. 예. 어려워한다라고.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래요. 앉은 자리에서 긴 글 읽는 게 힘든데 의외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지하철이나 이런 책을 읽을 수 있는 짜투리 시간. 공간에서는 그게 되게 잘 읽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럴 때를 위해서 사실은 이걸 눌러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날 때 그냥 쭉 다 천천히 정독을 하는 느낌이거든요. 그 여기서 읽고 나서 지우는 거지 보통. 보통은 지우고 음. 아까 말했듯이 괜찮다면 에버노트나 이런 곳으로 아예 백업을 하죠. 그렇죠. 그런 구조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포켓이 이 단순히 저장하는 거 말고도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예. 그 뭐라고 해야 되죠? 광고 제거하고 보기 좋게 신문처럼 만들어주는 기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것 같던데 어떻게 하면 되더라고요. 이게. 아주 기본적으로는 여기서 지원을 하는데 네. 요즘 광고가 굉장히 영악하기 때문에 그걸 다 회피를 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예 그래서- 문서 배경이나 이런 것들을 신문처럼 이렇게 만들어 주더라고요. 예. 네. 그 읽기 좋게. 그런 걸 해주는 서비스도 있어요. 리더빌리티라고 그걸 연동을 하면 포켓에서 아 그래요. 그럼 광고랑 싹 사라지고 글만 넣는 거죠. 그림을. 네. 그러니까 물론 그러면서 이제 그 블로거가 넣은 사진도 없어질 수도 있지만 네. 아무튼 글자 자간 행간을 다 조정해서 읽기 읽기 좋은 편하게. 신문처럼 만들어 주는 게 있어서 그거랑 연동해서 쓰니까 되게 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포켓이 좋긴 한데 예. 저도 쓰고 있긴 한데 이게 궁금한 거지. 사실 이걸 실제로 결제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이것저것 저장을 해놓고 나서 네. 앱을 키면은 신문 기사처럼 아티클을 배치를 해서 보여주고 오늘은 네가 흥미로워할 만한 글들을 네가 저장한 것 중에 이런 게 있어. 큐레이션도 해줘요? 해줘요. 네, 내가 저장한 글들 중에서 나오면 다 관심이지 뭐. 그러니까 다 웬만하면 다 뜰 것 같은데. 아, 내가 저장한 것들이 순서가 랜덤으로 그렇게 바뀌어가면서 큐레이션처럼 해준다는 예. 거죠? 큐레이션을 해줘요. 그 중에서 이제 아, 실제로. 저희 경우에는 예. 즐겨찾기를 계속 얘기하는데 네. 즐겨찾기 같은 경우에 이제 애플 사파리나 뭐 구글 크롬 같은 경우는 네. 계정부로 다 연동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굳이 계속 나오지만 박제를 할 필요가 없는 글이라면 네. 우리나라에서는 어디 가나 인터넷이 다 되니까 그냥 눌러서 그냥 찾는 게 더 편하거든요. 그렇죠. 저희 브라우저 안에서 나오는 게. 근데 이게 저는 리드레이터 같은 게 왜 어디서 좀 많이 쓰일 것 같냐면 개발도상국. 개발도상국 아니고 인터넷이 느린 데들 그 맞아요. 미국이나 예. 뭐 영국 이런 데 가면 데이터 인터넷 요금이 비싼 곳들. 인터넷 커벌나게 느려 그럼. 영국. 영국 진짜 느리잖아요. 영국. 요리도 늦어요. 영국은요. 그래요. 다 느려 보긴. 네. 그래서 그런 데서 쓰면은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리고 해외권에서는 이 데이터 요금이 비싸면 네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무제한 데이터를 쓰지 않는 경우에는 네. 웹을 계속 돌아다니는 게 부담스러울 경우에 이 리드인레이터를 이용해서 해놓고 와이파이에서 보고 밖에 나가서 음. 그냥 없이 본다 이런 느낌인데 예. 뭐 방금 긍정 씨 부정 씨 얘기대로라면은 네. 그것조차도 사실 데이터를 먹고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전 이거의 방향성이 좀 궁금하네요. 부정 씨 집에서 로딩을 해놓고 나가야지. 그러니까 그게 되게 불편하다. 부정 씨 같은 경우는 유료 결제하신 거 아니시죠? 해서 쓰긴 했었는데 지금은 안 헐, 하는 충격. 상태고요. 뭐가 바뀌나 궁금해서 한번 해봤는데 그렇지. 막상 해보니까 별거 없어서 바꾼 거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아망드나 은 실장이나 이게 별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이런 분은 보통 리딜레이터 서비스 자체가 별로인 경우가 많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볼 수 있네요. 그치, 그러니까 네 맞아요 별로예요. 이 리딜레이터 서비스를 유용하게 쓰는 사람들한테는 네. 특히 포켓이 어마어마한 거죠. 하긴 사실 에버노트가 우리가 뭐 에버노트를 하면 되잖아라고 지금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게 전제에 안 깔리고 난 에버노트를 안 써라고 한다면은 이거 하나만 의존하면은 유료 결제를 할 만하겠네요. 박제라는 게 될 테니까. 지금 대체제가 많으시기 때문에 아마 그렇죠, 이게 그렇죠. 성이 안 차실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유용하게 쓰고 있는 편이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찾아서 들어가면 편하다고 했는데 네. 그게 아니라 뭐 우리가 뉴스 기사 이런 것도 이제 거기 안에 버튼이 있어요. 공유 네. 버튼. 네네. 누르면 거기 포켓이 들어 있고 인터넷 글을 보면 항상 다 있고요. 좋아요 버튼처럼. 그리고 그 인터넷이 아닌 트위터, 페이스북, 뭐 예를 들어 핀터레스트나 유튜브 같은 걸 보다가도 포켓에 저장하기가 자동으로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더 모으기가 쉬워서 아카이빙 하는데 쓰이는 게 아닐까. 저도 옛날 시절에 한번 써봤는데 예. 오늘 옛날에 리딜레이터 시절에 써보고 아 이게 뭐야 이러고 그냥 안 썼는데 또 쓰레기라고 한번 욕하면서 또 껐어. 한번 써봐야겠다. 한번 써봐야겠습니다. 예, 그래서 네, 뭐 이런 서비스를 주로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재밌네요. 어쨌든 뭔가 아카이빙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계속 논해 본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뭐 어떤 주제인가요? 그냥 뭐 막 가져오신 건가요? 막 가져왔는데 네. 2부에서는 뭐 투두리스트 서비스들 조금 얘기해 할 드릴 일 거고요. 정리와. 네. 예, 그리고 제가 주로 비디오 콘텐츠를 소비하는 유튜브 얘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죠. 네. Came upon a man in tune with his libido. Took another's wife to help him get to sleep, so never know.